안녕하세요, 방현욱입니다. 오늘은 티티카카 큐브 X9 제가 얼마 전에 사서 내돈내산 리뷰를 올렸었죠. 지금 이것저것 만지면서 좀 타보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뒤에 스프라켓이 28T다 보니까 어필에서 약간 힘이 좀 든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차피 휠이 작은 미니벨로기 때문에 기어비가 좀 높게 나와도 어필에서 로드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건 맞는데, 이거 좀 더 큰 스프라켓을 쓸 수는 없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32T짜리 스프라켓을 하나 사왔습니다. 지금 이게 32T 스프라켓이에요. 지금 기존에는 요 28T 스프라켓이 순정으로 들어 있습니다. 딱 둘이 비교를 해보면 크기 차이가 확 나죠. 그래서 시작은 11T로 동일하고 끝에가 이제 순정은 28T, 제가 새로 사온 거는 마지막에 28T 다음에 32T가 하나 더 있습니다. 9단인 거는 동일하고요. 그 중간에 이제 기어비가 조금 건너뛰는 게 있죠. 그래서 32T짜리를 구매를 했습니다. 알리에서 구매를 했고 가격이 굉장히 쌌어요. 어쨌든 10,000원이 안 하는 돈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7일 배송으로 되게 빨리 왔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체인이 두 가지가 또 준비가 돼 있어요. 왼쪽에는 순정 상태에서 장착돼 있던 체인입니다. 제가 체인을 왜 하나 더 준비를 했냐면 32T짜리를 스프라켓을 걸었더니 체인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체인을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이 체인은 제가 앞서 티티카카 요거 리뷰 영상에서 체인이 짧아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설명을 좀 해드렸었는데, 이거를 구매처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새 체인을 하나 새로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32T짜리 스프라켓을 사용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끼우게 되면 체인이 짧습니다. 그래서 체인도 함께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기존의 체인에서 남는 링크가 있으시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걸 추가해서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새 체인을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 체인 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죠. 근데 스프라켓보다는 비싸더라고요. 9단 체인이어도 기본적으로 10,000원, 20,000원 정도는 들기 때문에 32T짜리의 큰 스프라켓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체인도 함께 바꿔주셔야 된다는 점 알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준비된 32T 스프라켓을 장착을 해서 이제 어떤 트러블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러블은 일단 체인이 짧을 때 생깁니다. 체인이 짧을 때 생기기 때문에 그냥 스프라켓만 교체를 했을 때 어떤 트러블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긴 체인을 사용해야 된다, 이거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체인 길이에 변화가 있고 스프라켓 크기가 변했기 때문에 비텐션 조절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정 체인을 장착한 상태에서 스프라켓만 32T로 바꾼 상태입니다. 비텐션이나 이런 거는 아직 손대진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 어떤 트러블이 나는지 그냥 보여드릴게요. 일단 작은 스프라켓 쪽은 당연히 이상이 없겠죠. 근데 중간 정도까지도 잘 올라갑니다. 여기까지도 잘 올라갔어요. 자, 네, 여기서 보시면 이 텐션 풀리 가이드랑 스프라켓이랑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이거 바로 다음 단으로 넘어가면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간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변속을 해볼게요. 한 단 더 올리면 자, 올라가긴 했는데 여기서부터 걸리고 체인이 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체인이 막 튀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 텐션 풀리랑 이 가이드 풀리 사이가 엄청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서도 체인이 걸리면서 제대로 안 넘어갑니다. 다음 단으로 아마 아예 변속 자체가 안 될 거예요. 자, 안 넘어가요. 지금 막 제가 힘 줘가지고 페달을 돌리고 있는데 안 넘어갑니다. 다시 원복을 시킬게요. 계단을 내려서. 그러니까 가장 큰 스프라켓 쪽이 1단이죠. 그래서 1, 2, 3단 3단까지는 이상 없이 아무런 세팅 건드리지 않아도 잘 올라가는데, 그 위에 단부터는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체인을 일단 긴 걸로 바꿔줘야 돼요.
자, 체인은 기존 체인보다 4칸을 더 길게 세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거를 한 칸이라고 보면 하나, 둘, 셋, 넷, 요 4칸을 길게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순정 체인은 딱 여기까지죠. 딱 여기에서 끝났다면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4칸이 추가가 된 겁니다. 이 4칸을 추가해서 했을 때 길이가 가장 딱 맞았어요. 그래서 이 체인으로 바꾸고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체인을 4칸 더 긴 걸로 지금 바꿔서 장착을 했습니다. 자, 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아까 됐던 데까지 올라오는데 약간 체인이 튀는 현상이 보이죠? 지금 보시면, 자, 이번에도 가이드 분리하고 여기 스프라켓하고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하나 더 올려볼게요. 변속이 되긴 하죠? 네, 여전히 똑같이 튑니다. 마지막 단 올려볼까요? 변속이 안 됩니다. 올라가지 못하고 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엇을 만져줘야 되냐? 이제 비텐션 볼트를 조정을 할 겁니다. 자, 비텐션 볼트 위치는 이쪽에 있어요. 여기 변속기 뒤쪽에 보면 이렇게 나사 하나가 나와 있죠. 자, 이 비텐션 볼트를 조여주면 이 변속기가 전체적으로 뒤로 이렇게 밀려납니다. 자, 얘가 이렇게 밀려난다는 거는 가이드 풀리랑 요 스프라켓 사이 간격이 이렇게 멀어지는 거 보이시죠? 지금 트러블이 생기는 거는 얘네가 가까워 가지고 서로 간섭이 생겨서 변속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거리를 넓혀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비텐션 볼트입니다. 비텐션 볼트를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조이는 방향으로 조절을 할 거예요. 지금 보면 한 요 정도까지는 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조정하실 때 그냥 조이면 잘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얘를 잡고 뒤로 약간 제껴주신 다음에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돌릴 수 있습니다. 소소한 꿀팁이에요. 일단 제가 생각한 정도까지 한번 돌려볼게요. 간격이 좀 나왔죠? 여기서 한번 또 다시 변속을 돌려보겠습니다. 오, 다음 단도 부드럽게 올라가죠? 마지막 단도 잘 올라갈까요? 조금 모자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텐션 볼트를 한 번 더 조정을 해줄 거예요. 조금 더 조여야겠죠? 거의 한 개치까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자, 이제 또 조정을 했으니까 마지막 단으로 올려봤습니다. 간격은 지금 충분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끝까지 못 올라가네요. 이거는 아마 변속기 텐션이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이거를 조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변속기 케이블 장력 조절을 조금만 하고 다시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변속기 케이블이 조금 늘어났나봐요. 원래 새 자전거를 사면 그 케이블이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한 개치까지 늘어나면 이제 거기서 딱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새 자전거를 사면 한 달 정도쯤 타다가 그 뒤에 이제 변속 세팅을 다시 보러 샵에 가는 거를 추천을 하는데 지금이 딱 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좀 타기는 했었는데 주로 타는 게 아니라 주말에만 애들하고 좀 타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장력 변화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조금 더 조여줬어요. 텐션을 더 줘가지고 했더니 뭐 부드럽게 잘 됩니다. 그래서 트러블 없죠. 가장 작은 스프라켓에서도 뭐 걸리는 거 없이 덜컥거리는 거 없이 잘 되고요. 그리고 가장 큰 스프라켓, 오늘의 주인공인 32T까지도 전혀 트러블 없이 잘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이거
X9 리뷰할 때 이 사이가 너무 좁아가지고 트러블 생긴다는 거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간격은 적당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 딱 간당간당한 간격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스프라켓하고 가이드 풀리 그 사이에도 지금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이제 풀리랑 스프라켓이랑 간섭 없이 체인이 부드럽게 잘 타고 넘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32T 스프라켓이 정상적으로 장착이 되고 작동을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어쨌든 뭐 체인을 추가로 구매해야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가능은 하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이게 체인 길이가 늘어나다 보니까 폴딩 했을 때 변동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큐브 X9 리뷰를 할 때 이 폴드비 변속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작은 스프라켓에 건 상태에서도 이게 체인이 처짐이 없이 단단하게 잘 잡아준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체인이 늘어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더니 진짜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걸 한번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가장 작은 스프라켓에 걸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반폴딩을 한 겁니다. 전에 같은 경우는 가장 작은 스프라켓에 건 상태에서도 체인이 이 정도로 딱 뜨면서 정확하게 이제 텐션을 잡아줬었는데, 체인이 아무래도 4칸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상태에선 잡아주질 못해요. 체인이 늘어지죠. 여기 막 늘어져가지고 여기 프레임에 닿고, 그리고 얘도 아예 아래로 축 처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이제 좀 더 큰 스프라켓에 건 상태에서 폴딩을 해야 텐션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그 마지노선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이게 9단이잖아요 5단에 걸면 딱 좋았습니다. 제가 한번 5단으로 다시 걸어 볼게요. 5단으로 변속을 한 상태에서 폴딩을 했더니 이렇게 텐션이 예쁘게 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 더 큰 스프라켓으로 걸어 놓으면 더 이제 강한 텐션이 걸리니까 마찬가지로 잘 잡아주긴 하는데, 이게 너무 이제 큰 기어 쪽으로 하면 이 체인이 이 휠이랑 이 케이블 그쪽에 좀 근접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사실상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동 중에 이제 뭐 많이 움직이거나 어딘가에 눌리게 되면 이 체인에 있는 기름이 이 림 표면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잡을 때 엄청 막 끽끽거리는 소리가 나고 브레이크 성능 자체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32T로 바꾸게 되면 체인 길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발생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폴딩을 할 때 지금 어떤 스프라켓에 체인이 걸려 있는지 좀 신경 쓰면서 접어야 된다는 단점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어쨌든 기어비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어필해서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죠. 뭐 로드나 MTB를 주로 타시면서 이제 서브로 이런 트라이폴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지금 순정 기어비 28T짜리 스프라켓도 그렇게 막 너무 버겁다 이런 느낌은 못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미니벨로라는 장르 특성상 이걸 그냥 가볍게 타시는 분들, 생활 속에서 타시는 분들, 특히 이제 여성분들도 많이 타실 거고요. 기본적으로 자전거에 대한 체력이나 근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타실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28T라는 스프라켓은 다소 조금 아쉽다 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왜 다 28T로 나오지? 했는데 28T로 나오는 이유가 있기는 있었네요. 32T를 적용을 하면 이렇게 폴딩 했을 때 약간 제한사항이 생기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28T가 최적이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출시를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어필을 좀 더 수월하게 올라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32T 짜리로 교체를 해서 세팅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자가정비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더 이제 손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가정비가 불가능하시면 이제 매장에 가서 부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자전거를 만져본 경험이 많이 없으신 미케닉분께서는 아마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신뢰가 되지 않는 선에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을 미케닉분께 잘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라고 하면 아마 잘 작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소소하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꿀팁들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